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자꾸 부동산에서 이제 건축계획 만들어 달라 그래가지고, 이런 요청이 많죠. 그래서, 그럴 필요 없이 그냥 가르쳐 드릴게요.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게, 건축계획은 별거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간단하게. 건축계획가 중요하죠. 그 땅의 가용 면적을 파악하려면 이제 건축계획, 그 건축계획을 만들어서 그 토지를 이제 선택의 유무를 판단하는 중요한 이제 작업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건축계획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나 건축계획을 만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용어를 아셔야 되는데 토지 면적. 당연히 이거 알아야겠죠. 토지 면적. 토지 면적이 뭔지, 뭐 지역지구, 지역지구에 쓴다. 토지의 용도가 표시되어 있는 지역지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용도, 상업지역이냐, 주거지역이냐, 그겁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간단해요. 상업지역이냐, 뭐, 자연녹지냐, 용도를 정해놓은 거죠. 모든 토지의 용도를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폐율, 건축면적, 연면적, 용적률, 뭐, 이런 게 있어요. 요거는 별도로 다시 하겠습니다. 별도로 딴 얘기하고 우선은 건축계요. 우선 아는 걸로 보고, 요 정도는 기본인 거죠. 건폐율, 용적률 알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지구를 보시면 이런 거죠. 자연녹지 지역, 계획관리 전용주거지역. 자연녹지, 녹지가 있는 지역인 거죠. 그래서 시골에서 점점 도시로 가는 거죠. 자연녹지, 계획관리, 일반주거, 상업지역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역 주변을 갈수록 상업지역이 많은 거죠. 그래서 그 용도가 있는 거예요. 지역지구에 따라서 건폐율, 용적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서 건폐율, 용적률이 다른 거예요. 건폐율, 용적률이 다른 거죠. 그래서 준주거,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그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건폐율, 용적률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이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자연녹지 건폐율이 20%, 계획관리 40%, 1종, 2종 일반주거지역 60%, 3종 일반주거지역 50%, 준주거, 일반상업, 중심상업지역 이렇게 있는 거죠. 가만 보시면 시골에서 도시로 점점점 강남역으로 간다. 역 주변을 가면 갈수록 건폐율의 숫자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도가 높아지는 거죠. 밀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건폐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건축 면적이 높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용적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녹지 지역은 80%, 계획관리 지역은 100%. 그러니까 계획관리 지역이 땅이 100평이면 용적률이 100. 100평만 지란 얘기죠. 용적률이 2종 일반 주거 지역의 용적률이 200%야. 그러면 내 땅이 100이야. 그러면 200평을 지으라는 거잖아요. 최대 용적률, 최대 능력, 그 건물의 능력치인 거죠. 지하층은 제외입니다. 지하층 제외. 지하층은 건폐율, 용적률이 다 안 들어갑니다. 지하층은 보너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상만 얘기해요. 지상. 보이는 부분. 지하는 관심 없어요. 그래서 용적률에 건폐율, 용적률 다 지하는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상에 보이는 부분만 건폐율, 중심 상업지역 800%예요. 800%. 우와. 8배. 내 땅이 100평이면 8배. 800평을 지을 수 있는 캐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상업지역 땅이 비싼 거야. 왜? 많이 지을 수 있으니까. 자연녹지 지역은 80%밖에 못 짓네? 아니 땅이 100평이면 80평만 지으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저렴한 거예요. 캐파가 작은 거야. 능력치가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렴하고 상업지역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비싸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을 보시면 왜 상업지역이 비쌀까요? 당연하죠. 많이 지을 수 있으니까. 연면적 많이 지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거까지 하시고, 연습. 잘 보세요. 2종 일반 주거지역, 건폐율이 60%. 이거 서울입니다. 서울은 용적률이 200%. 지방은 용적률이 250%죠. 시장이 50% 빼먹었습니다. 더 낮게, 지자체장이 용적률을 조정할 수 있어요. 50% 이상은 내가 깎아라, 붙여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종 일반 주거 지역의 건폐율은 60%, 건폐율이 60%, 용적률이 200%. 계산하겠습니다. 봐요. 1층 건폐율 2층을 기준으로 맞추는 거예요. 2층을 기준으로
최대할 수 있는 건 60%네. 60%, 60%. 2층, 3층 다 차가웠잖아요. 60, 60. 1층은 필로티, 주차를 해야 되니까, 건폐율을 다 못 찾아 먹잖아요. 그럼 30%만 하자고. 그러면 30, 60, 60. 나머지가 200%잖아요. 200%. 200%에 나머지가 50. 끝입니다. 이해하세요? 용적률이 최대치가 200%잖아. 200%. 200%니까. 한 층에 최대로 지을 수 있는 게 건폐율이 60%니까. 그냥 60%를 쓰세요. 60%, 60%. 1층은 절반만 하자고. 왜냐면 주차를 반을 해야 되니까. 2층에 절반만 하자고. 30%. 그러면 이걸 더해요. 30, 60, 60. 그럼 몇 프로죠? 몇 프로죠? 150%잖아. 그 남는 거는 4층. 50%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60%를 지면, 여기 60%를 지면 어떻게 될까요? 210%잖아. 오바잖아, 오바. 이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내 땅이 100평이다. 그 연면적이 200평인 거죠. 내 땅이 100평이다. 1층은 30평만 지어. 2층은 60평만 지어. 60평만 지어. 나머지 최대 200평밖에 못 지니까 남는 거는 60평. 50평. 50평. 끝입니다. 끝. 이게 끝이야. 이해하세요? 끝. 더 이상 할 게 없어. 끝. 이거 뭐야, 이거 더하기네. 더하기만 할 줄 아는데. 더하기만 할 줄 알면 되는 거예요. 더하기만 할 줄 알면, 개요는 끝납니다. 건축 개요는 끝이에요. 잘 보세요. 건폐율 60%죠. 일반 주거지요. 건폐율 60%, 용적률 200%네. 내 땅에 100평이네. 100평이면, 한 층 바닥에 최대로 지을 수 있는 건 60평이네. 용적률, 땅의 능력치죠. 최대로 지을 수 있는 건 200평이네. 끝이잖아. 정해져 있잖아. 그러면 2층이 60평, 3층이 60평, 120평 벌써 썼네. 1층은 절반만 하자고요. 그럼 30평. 그럼 4층은 나머지는 50평. 끝. 왜? 200평을 못 넘어. 200평을 못 넘어. 200%니까. 그럼 끝났잖아. 그럼 요거 가지고 60평에 그럼 다세대에서 면적 계산해서 월세 계산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개요의 끝이야. 뭐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여기 이제 개요가 뭐 계단이 면적이 전형이냐 공용이냐 이런 게 있는데 그건 다음 문제고, 큰 틀에 층별 면적만 알아도 어느 정도 이 땅의 가치가 있는지를 감을 잡을 수 있잖아요. 이해하세요? 다음 두 번째 연습 2. 3종 일반 주거죠. 3종 일반 주거. 건폐율이 50에 용적률이 250%죠. 250죠? 그러면 2층의 최대는 어차피 50%밖에 안 돼. 왜? 법적으로 50%만 하려니까. 그러면 50%, 50%, 50%, 50%. 어떻게 해요? 200%잖아. 200%잖아. 나머지 50%, 50%의 절반만 하라고 그랬죠. 1층은. 2층에 왜? 주차해야 되니까. 20%. 아니 50% 절반만 하면 25%, 25%. 나머지. 왜? 다 더하면 250%. 소장이 여기 30% 하면 안 돼요? 그러면 255%잖아. 안 되잖아. 왜? 용적률은 250%가 끝이라고. 끝. 더 이상 이게, 네, 끝났습니다. 건축 개요 만들기 이게 답니다. 더 이상 할 게 없어. 아세요? 다시 합니다. 2층 50%, 50%. 1층은 2층의 절반만 하라 했잖아요. 25%. 남는 거, 6층에 남는 거, 25%. 25% 끝. 끝났습니다. 더 이상 할 게 없어. 건축 개요 끝났어. 더 이상 물어보죠. 이제 각자 알아서 하세요. 건축 개요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